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끔은 지금 우리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400년 전의 기록, 징비록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요, 정말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나라가 거의 통째로 사라질 뻔했던 그 끔찍한 재앙, 그걸 절대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다짐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징비록이란 책은요, 제목부터가 정말 의미심장해요. 한자 그대로 풀면 징비, 이게 뭐냐면 지난 일을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때 조선은 어땠냐면요. 무려 200년 동안 이어진 평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위협이 바로 바다 건너에서 그것도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위협의 이름, 바로 일본을 통일한 엄청난 야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노골적이었죠. 일본에서 온 서신들이 뭘 했냐면 대놓고 당신들 나라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네 이러면서 훈수를 두고요. 심지어는 창이 왜 이렇게 짧아 하면서 군사력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대놓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선도 진짜 그런가 싶어서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돌아온 사신 2명의 보고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한 명은 이거 큰일 났다. 무조건 전쟁 난다. 이러고 다른 한 명은 아유 걱정 마세요. 그럴 김이 전혀 없던데요. 라고 하죠. 자, 이제 조정은 둘 중 하나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져요. 전쟁 안 난다고 했던 김성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요. 사실 자기도 전쟁의 위협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냐? 진실을 말했다간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질까봐 무서웠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듣기 좋은 말이 이겼습니다. 불편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믿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조정은 내부 당파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문제 없다는 보고를 채택해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안일함의 대가를 치를 날이 오고야 맙니다. 무시했던 모든 경고들이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1592년 4월, 일본의 대군이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상륙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조선의 국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뚫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시면 당시 지휘관들이 얼마나 제각각이었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송상현처럼 목숨 바쳐서 끝까지 싸운 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각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거나 신립처럼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는 고위 지휘관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패가 바로 신립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립은 조선 최고의 장수,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희망이 최악의 판단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일본군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쓰는데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신립의 대답이 뭐였냐면 허허, 총 쏜다고 그게 다 맞기나 하겠나? 하고 그냥 비웃어 버린 거예요. 적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주 좁은 산길이라서 수비하기엔 정말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자기는 기병을 잘 쓰니까 넓은 평야에서 싸워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었죠. 그 고집 한 번에, 그 어처구니 없는 선택 하나에 조선의 마지막 남은 주력 부대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신립의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딱 이틀 만입니다. 단 이틀 만에 왕과 조정은 결정을 내립니다. 수도를 그리고 백성을 전부 버리고 한밤중에 도망가기로요.
왕이 비오는 캄캄한 밤에 궁을 빠져나가자마자 버려진 수도 한양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노비들은 자기들 신분 문서가 보관된 창고를 태워버렸어요. 이젠 끝이다 싶었던 거죠.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왕의 행렬을 멍하니 지켜보던 한 백성이 이렇게 외쳤다고 징비록에 쓰여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버리고 가시니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죠.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이런 깊은 절망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결국 나라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비록은요,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류성룡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우리가 왜 졌지? 뭘 잘못했지?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바로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실패의 과정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복기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비록이 지적하는 실태의 원인들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명확해요. 첫째, 명백한 정보를 무시했다. 둘째, 쓸데없는 내부 싸움하느라 결정을 못 내렸다. 셋째, 무능하고 오만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가 닥치자 리더가 가장 먼저 도망쳤다.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 거대한 실패의 톱니바퀴였던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징비록은 그냥 400년 전 낡은 책이 아닌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절규에 가까운 기록이고, 동시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류성룡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경고들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는 걸까요?